제 아들이 한의사인데 그 여름에는 이 아이스크림이나 찬 것보다는 따뜻한 걸 계속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간의 몸은 그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항상 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겉이 더우면 몸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은 시원해차진답니다. 온도계 제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는 현대 어떤 측정 기구로 측정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죠? 네. 있는 건 틀림없다 말이야, 키가.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은 보면은 받은 것 없이 기분 좋은 분이 있어. 또 어떤 분은 보면은 준 것 없이 미운 놈이 있어. 이렇게 밖이 뜨거우면 안은 약간 시원해져서 밸런스를 유지한답니다. 몸이. 안까지 뜨거워버리면 이게 밸런스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찬 것을 먹어버리면 이게 너무 차져서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삼계탕이라든가 육개장이라든가 이런 따뜻한 걸, 뭐 된장국이라든가 청국장이 따뜻한 걸 먹으라고. 근데 그건 제가 경험적으로 알아. 저도 속이 별로 안 좋으니까 찬 걸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나. 이 복자는 엎드릴 복자거든요.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있는 모습인데, 이 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가을 기운이 내려오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엎드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 가을 기운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말복 지나면은 이제 가을 기운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산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자를 쓴 거예요. 자본, 생산성, 그리고 소득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소득 때문에 여기 교육을 받고 계신데요. 또 참석하셨고, 문제는 소득의 높고 낮음은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프로덕티비티. 예를 들면 내가 종업원을 고용했는데 종업원이 100만 원짜리밖에 일을 못하는데 200만 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 100만 원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범위 내에서 줘야 기업이 망하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생산성이 높으려면은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캐피탈.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 살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키워드가 됩니다.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뭐가 자본이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애터미에서 제가 말하는 성공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여기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공의 개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의사 자격증을 받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고시, 사법고시에 패스한 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애터미에서 하는 제가 말하는 성공은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여기서 고소득이 아니고 앞에 안정적인 스테이블 하이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00만 원 벌고 내일은 빵이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소득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 상태, 이걸 안정적인 고소득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본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최대의 관건이에요. 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말의 키워드는 자본입니다. 자본이에요. 자본이 있으면 잘 살고 없으면 못 살아요. 없으면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요. 평생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이 풍부해지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제 모든 게 자본인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농경시대에 태어났다면 부모님으로부터 거대한 토지를 이어받지 않은 이상 평생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평생 소작농으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그리고 과거에 산업화 시대에는 거대한 자본이 있어서 기업을 세우기 전에는 평생 종업원으로 살다가 그대로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쑥 이렇게 한 6, 7년 지켜보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 이런 분들이 성공하더라 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이유도 많지만 많이 넣다 보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니까
인간은 복잡한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능하면 현상을 단순화해서 이해하기를 인간은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success, 성공. 요 이상 꼬불탕하게 생긴 것은 함수다 그런 말이에요. 펑션, 함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 성공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공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 성공은 이제 이 종속변수예요. 이게 독립변수들입니다. 종속변수란 말은 이런 것들이 변하면 성공의 크기도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요 P1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정. 열정이 뭐예요? 열정이. 열정. 이게 뜨거울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정이 열정이에요. 이 정이라는 말은 정은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한국인만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번역해서 그걸 뭐 러브라고 한다고. 러브하고 정하고는 전혀 달라. affection 그렇게 번역해도 그거 아니야. 정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국인만 알아. 정들었다. 그 말은 사랑한다. 그 말하고 또 달라요. 다르다고 전혀 달라. 열정은 그러니까 뜨거운 정이에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추진하는 어떤 에너지, 엔진이 있어야 돼. 그렇죠?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자동차야. 자동차를 타고 가면 꿈과 비전으로 갈 수 있어. 그렇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간단 말이야. 꿈과 비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죠.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그렇죠? 열정은 뭐냐면은 휘발유야. 암만 꿈과 비전이 있어도 거기다 물 부어서 갈 수는 없어. 휘발유가 있어야 된다고. 휘발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열정이에요. 뜨거운 정이야. 뜨거운 사랑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 열정이 오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요런 것이 일단 지나면 권태가 와. 제정신으로 딱 돌아가 이제. 권태가 딱 온단 말이에요. 요게 애터미 제가 강의를 한 6년간 하다 보니까 요 기간이 딱 일주일 걸려. 여기서는 아주 그냥 내일부터는 새벽부터 뛸 각오를 하고 가다가 점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져.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은 그걸 나 괜히 했나? 뭐 이렇게 완전히 권태기로 이렇게 들어가. 권태기로. 그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비정상적인 인간은 그게 계속 가. 그런데 정상적인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고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그래. 처음에는 빨리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점점 퇴근하기가 싫어져. 그러다가 50 되면은 이제 만사가 귀찮아. 더워 죽겠고 말이야. 혼자 자면 좋겠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성공을 해놓고 권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성공이고 뭐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충전을 해야 돼. 재충전. 자동차가 계속 달리는데 휘발유 한 번 넣었다고 수백 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반드시 기름이 떨어져. 그러면 주유소에서 충전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예요. 전기자동차 전기로 충전하지 않으면 안 가요. 간다는 얘가 휴대폰이에요. 이거 충전했다고 백날 쓰는 거 아니에요. 가버려. 그러면 다시 충전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미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공한 사업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해라 하는 게 여기서 무슨 많은 걸 대단히 어려운 걸 강의해가지고 이해를 못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간혹 그런 분이 있긴 있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도 3번만 들으면 다 알아. 워낙 이 한국말로 해버리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열정 불러일으키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서 다시 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 점 하나 찍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impossible. 불가능. 네. 불가능한. 그런데 여기다가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돼요? I'm possible. 가능하다. 그렇게 딱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팅에 나와서 무슨 많은 지식을 배워간다. 뭐 배우는 것도 있어요. 몰랐던 걸 다시 알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꺼져가는 열정에 다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다시 살려내. 그리고 또 일주일 되면 다시 꺼져. 다시 살려내. 그렇게 해서 계속 꺼지고 살리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요. 이 사업의 의미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혼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학습이라는 말이 있죠. 학습. 여기 학은 배운다. 배울 학자입니다. 배울 학자고 여기 습은 익힐 습자예요. 익힐 습자인데 이것은 논어 제1장 제1편 제1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학이 시습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학습. 여기 논어 제1편 1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학이 시습지 불력으로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 학은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가르쳐줘. 가만히 있어도. 또 가르쳐주는 데는 시간도 안 걸려요. 시간도 안 걸려.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주는데 3분이면 돼. 계속 페달을 밟는다. 좌우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우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꺾는다. 교육 그 밖에 자전거를 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습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릎이 깨지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습이 돼. 저도 중학교 때 자전거 배우다가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있어. 그게 그래서 논어 제1편 1장에 학이 시습지, 학습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배울 학자죠. 습은 익힐 습자예요. 요 습자가 날개 우자 새가요 둥지를 트고 새끼를 낳았을 때 새가 날 때가 되면 어미새가 어떻게 됩니까? 막 날아서 날아가요. 그러면 새끼들이 어때요? 막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려고 훈련을 해. 그걸 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새끼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놈은 영원히 못 날아. 영원히 못 날아.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그래야만 로얄까지 자기 힘으로 가요. 어떤 분은 그래. 스폰서가 나보고 한 줄만 하라고 자기가 한 줄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줘?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오른팔을 흔들 테니까 당신은 내 왼팔 좀 흔들어줘. 그러면 그게 앞으로 가겠냐고. 그게 안 가요. 앞으로 가려면 두 팔을 자기가 흔들어야 돼. 그게 습이에요. 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까지 여기서 강의하는 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일주일간 가서 사업을 해보세요. 참 몰상식하게 내 속을 뒤집어 놓은 놈들 많죠. 야, 저거 그냥 패줄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그냥 로얄을 생각하면 그냥 패줄 수도 없고
당장 화난 걸 생각하면 패주고 그만두고 싶어. 어때요?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아요. 상처가 많이 남아.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묻은 때도 좀 이 기회에 지워버리고, 우리 유행가도 있죠. 뭐 점 하나 찍으면 임이 됐다가 남이 됐다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이걸 지워버리면 죄다 내 임이 된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얻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는 게 한 번 마음 먹으면 계속 가면 좋겠지만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참여해서 스폰서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하고 파트너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 죽었던 열정을 다시 살리는 기간이라. 이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 학습이야. 요거 없이, 아까 요 학습이죠. 디스플레인. 훈련 학습 없이 성공한다? 에이,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이승엽 선수가 국민 홈런 타자예요. 그렇죠? 그냥 됐겠냐 말이야. 원래 이승엽 선수가 타자였어요? 투수라니까요. 투수. 그런데 어깨가 아파가지고 타자로 전환을 했어. 그러면 그게 국민 제1의 홈런 타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 야구 해설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 잘하는데 혼자 연습하고 있대, 혼자. 야구 치는 데 가면 픽 나오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혼자 연습. 밤새도록 하는 거야, 밤새도록. 그게 디스플레인이에요. 훈련이고 학습이에요. 그 과정이 없이 3할 타자를 유지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3할 타자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답니다. 해설위원이라면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3할 타자는 안 된답니다. 선천적으로 자질이 부족하면 암만 연습해도 2할 9푼 이상을 넘지 못한다. 3할 타자로 타고나도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3할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이게 디스플레인이에요. 이게 훈련이라고요. 학습이에요, 학습. 사람한테서는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냄새라는 것은 물리적인 냄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냄새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은 무엇을 먹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냄새를 자기는 몰라, 그 냄새가 나는지를. 특히 여성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옆에 가면 이상한 술 찌든 내가 나요. 나잖아요.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옆에 가면 니코틴 냄새가 나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 몸에서 나는 거.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라인 커져야 되겠다. 사람 갖다 붙여주면 한 달 후에 보면 없어. 어디 가버리고 없어. 왜 그래? 그 사람한테서, 그 스폰서한테서 악취가 난다. 도저히 옆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 곁에서 자꾸 사람이 떠나고 오지 않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나한테서는 무슨 악취가 날까? 그 악취의 원인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게으른가? 내가 교만한가? 내가 내 욕심만 챙기는가?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른가?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내 이익만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마음으로 먹고 머리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그런 것들이 풍겨 나온단 말이에요. 풍겨. 그러니까 떠나는 거지. 그 사람이 좋은데 왜 떠나겠냐고. 그런 게 자기한테서 나는 냄새예요, 냄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나를 왜 떠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통상 떠나면 뭐 합니까? 누구를 욕해? 떠난 놈을 욕해. 이 새끼가 말이야. 건방져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떠났거든. 그것 때문에. 왜? 나무 탓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맨날 나무 탓만 먹어.
세 번째, 행동 실천이에요.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좋은 학습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무리 부뚜막 가까이 있어도 그걸 집어넣지 않으면 안 짜져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성공에 대해서 다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세 번째, 이 행동과 실천도요, 오래 못 가. 아까 열정하고 똑같아. 한 사흘이면 식어. 그래서 persistence, 끈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아주 끝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그 리카버리라는 영화, TV, 케이블 TV 채널에서 미국의 생태학자하고 이 로키산맥에서 생태 학습을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생태학자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여러 가지 질문. 막 그래서 아, 참 미국은 행복한 나라다 하는 게 딱 생각돼. 아니, 생태학자하고 약속도 안 했어. 근데 생태학자는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해. 짓궂은 질문. 근데 거기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인간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느닷없이 하는 거예요. 이 생태학 연구하러 간 놈이. 그런데 즉각 대답을 해요. 나는 세계적으로 가난한 곳에서 많이 살아보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잖아요. 어머니하고 이혼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그 골목에 갔었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이고 저 여기서 뛰어놀았는데 그렇게 알아. 그리고 전쟁터에도 많이 갔고 그 인권 변호사거든요. 인권 변호사예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그 가난한 흑인들 변호도 많이 했어요. 인권 변호사니까. 근데 이렇게 아주 험한 곳,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해 보았는데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persistence, 딱 그러네. 끈기다. 머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끈기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다. 나는 그걸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딸들에게 살아가면서 좌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끈기를 가지고 버텨라라고 교육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더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성공하더라. 이게 끈기예요. 이게 끈기, persistence. 그 다음에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은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인간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자존심과 교만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과 교만은 차이가 뭐냐면은 겸손은 남의 말을 듣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여지를 두는 게 겸손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내가 너보다 더 알아. 나는 틀린 법이 없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 교만한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없어요. 현자들의 명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만한 놈이 제일 싫어하는 놈은 교만한 놈이다.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에게서 교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몰라요. 몰라.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말만 겸손해. 말만 겸손하지 남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아. 지가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가정이든 기업이든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토인비의 이야기죠. 그걸 휴브리스라고 해요. 휴브리스. 교만에 빠진다. 교만에 빠지면 일단 망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지식을 계속 흡수하지 않으면 완전히 골동품이 돼버려요. 골동품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무슨 머리가 나쁘다든가 교양이 없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럴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옛날에 자기가 그랬더라도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 지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 그런 분들은 여기 오지를 않았어. 아예 자식들 말이야. 내가 막 다단계판이나 가게 돼 있나?
다단계가 됐건 10단계가 됐건 900단계가 됐건 그것은 그 문제는 인간의 태도 문제이지 어디서 뭘 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서 어떤 냄새가 나겠냐 한 말이야. 교만의 냄새가 풍겨요. 그 사람한테는 사람이 붙지를 않아. 교만한 냄새가 풍기는데, 교만을 계속 먹고 사는데, 마음에 교만이 꽉 찼는데 거기 그 냄새밖에 더 나냔 말이야 그게. 자, 그렇게 해서 이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왜? 인간은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아나? 아무리 유능한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분도 채소 가꾸는 법은 몰라. 그건 채소 가꾸는 안학에게 물어보면 더 잘 알아. 거기서 아는 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단계는 어때요? 다단계는 그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은 학력고하, 경력고하를 막론하고 스폰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이 전방 부대에 있을 때, 이제 사관학교 4학년 때 우리 교수님이 전방 부대에 대대장으로 나가셨어. 그래서 거기 놀러를 갔는데 그 부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개 소대가 산나물 뜯어서 막걸리를 먹고 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수도 육군병으로 빼가지고 하나도 희생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소대장이라는 놈이 생물학과를 나온 놈이야. 생물학과. 그런데 그 당시 대학에서 식물을 보고 식물 도감으로 배운 거지 현장에 가서 배우지를 못했어. 그런데 산에 가보면요, 나무라고 독초하고 꼭 비슷한 것이 있어. 전혀 구분이 안 돼, 나무라고 독초하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식물 도감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무라고 독초를 구분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건강에 좋다는 산나물 뜯어서 막걸리 파티를 했는데 독초를 뜯어가지고 막걸리 파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피를 토하고 다 쓰러지지. 그런데 왜 안 죽었느냐? 인간은 이렇게 한 놈은 좋고 저렇게 한 놈은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술을 못 먹는 녀석들은 나물이 좋다고 나물만 처먹고, 술을 고래들은 나물이고 나발이고 술만 퍼먹고, 그러니까 나물만 먹은 애들은 다 피토하고 쓰러지고 술 고래들은 다 괜찮고, 그러니까 그 괜찮은 놈이 있으니까 헬기 불러가지고 싣고 간 거예요 지금. 그래 다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 중에 맨 이상한 놈 있다고 말하지. 그런 놈 어딘가 쓸만한 애가 있어요. 술 고래도 쓸만한 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요. 외모로 사람, 학력이 어떻고 저놈은 술 먹고 저놈은 말이 많고, 그놈도 지금 그렇게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스폰서는 그걸 관찰해야 됩니다. 저 녀석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게 지 잘못은 아닐 것이다. 저런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환경을 바꿔줘야지. 그럼 바꿔줘요. 저걸 억지로 막 우격다짐하면은 더 삐뚤어 나가, 더 삐뚤어 나가. 그래서 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우는 재수입니다. 재수. 아무리 잘해도 재수 대가리 더럽게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수가. 그런데 재수라는 것도 앞에 것들의 함수입니다. 부지런하고 겸손하면 그 운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